오히려 자신의 사업 자금을 계속 보태달라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데요. 그리고 심지어 손을 들어 올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오히려 남편이 미자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뻔뻔한 양반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 솔루션 다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갈 파트너 변호사 이상정입니다. 오늘은 이유준 파트너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법무법인 이용공감 솔루션 다시의 파트너 변호사 이유준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 좋아하죠.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치긴 하는데. 네. 변호사님은요? 저도 가끔 골프를 즐기는데요. 네네. 저는 이 골프채를 보면은 화창한 날씨나 네. 아니면은 즐거운 라운딩이 떠오르는데, 오늘의 사연에서는 이 골프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골프채가요? 네. 제가 감히 예상을 좀 해보자면 골프장에서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이 예상되긴 하는데, 혹시 제 예상이 맞을까요? 그거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알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생활 14년 차,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미자 씨입니다. 하지만 미자 씨를 힘들게 한 건 육아가 아니라 따로 있었는데요. 그래요? 서류를 네네네.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서.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나 폐업 신고서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네네네. 미자 씨의 남편의 것이고요. 네네. 미자 씨의 남편은 결혼 생활을 14년 동안 유지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사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줄줄이 사업을 말아먹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도대체 새 식구 생활은 어떻게 유지되어 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통장 거래 내역서를 한번 보실까요? 박상철, 박상현, 정은숙. 지금 같은 이름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미자 씨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오빠입니다. 네네. 미자 씨의 식구들은 미자 씨가 결혼한 이후부터 아이의 양육비, 학원비, 그리고 가족의 생활비까지 모두 미자 씨의 친정 식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가의 덕에 진행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자 씨의 가정은 미자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여유로운 편에 속했고, 그러다 보니 20억 가량 하는 신혼집도 미자 씨의 가족이 다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자 씨의 남편은 감사함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사업 자금을 계속 보태달라고 미자 씨에게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가의 돈까지 이렇게 그렇게 끌어다 쓰고 여러 번 망했으면 저 같으면 슬슬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미자 씨의 남편은 오히려 이번은 다르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 자금을 요구하였고요. 네네. 미자 씨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할 때마다 미자 씨에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집안 분위기를 엄청나게 해쳤습니다. 미자 씨의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사랑하는 아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점차 학교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담임 선생님이 가정에 전화를 하여 혹시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한창 까불까불한 나이인데 움츠려든 모습을 저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네요. 미자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이번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남편의 사업 자금을 요구하였고, 사업 자금을 조달해 오자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한 이번 사업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을 것 같고, 또 한 번 대차게 말아먹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미자 씨도 행복한 시간을 앞으로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미자 씨의 행복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태도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장인어른의 생일 모임에 가자는 미자 씨의 말에 나 그날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이젠 더 이상 너네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곳을 가자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유세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을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당신네 집, 너네 부모, 너희 식구라는 말을 쓰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배우자의 가족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는 어쩌면 미자 씨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별개로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 폭언이나
욕설 같은 경우는 폭언 욕설의 정도 혹은 빈도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자 씨와 남편 사이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거리가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 남편이 골프 약속을 위해서 씻고 있는 중 미자 씨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읽게 됐어요. 손이 떨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향했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데요. 이건 누가 봐도 일반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선 애정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거 증거라도 바로 좀 수집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캡처를 해두어야 되는지 또는 사진을 찍어두어야 하는지 저에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 편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을 하셨다. 그러면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혹은 특히 요즘에 그 배우자 휴대전화에 그 해킹 프로그램까지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위치보호법이라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이런 형사적 처벌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수집할 때는 변호사의 사전적으로 조언을 좀 구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자 씨의 남편은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자 씨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봤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손을 들어 올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그 순간 아들이 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뛰쳐나와 남편을 막았습니다. 이 모습에 오히려 남편은 더 흥분하여 손을 들면서 골프채를 들기 시작했어요. 골프채가 이래서 등장했던 거군요. 아이는요? 아이는 다치지 않았나요? 네, 다행히 아들은 방으로 빨리 피했고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실은 난장판이 됐어요. 네. TV, 도자기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었고, 그리고 미자 씨는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칫 아이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평생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네, 미자 씨의 아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 또는 목소리만 들어도 심각하게 불안감을 느껴서 결국 상담부가 치료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시, 외도, 그리고 아이에 대한 폭력까지 겹치자 더 이상 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자 씨는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아이와 새로운 출발을 빨리 하고 싶었으나 남편은 집을 나가고 일주일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남편이 미자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혼 소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뻔뻔한 양반이 많네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50%나 주장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사이 미자 씨의 남편은 상간녀와 여행까지 가게 되었고, 그 사진은 지인들을 통해서 미자 씨에게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외도,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미자 씨의 남편에 대해서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았고,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도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 미자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 그 시점에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자기는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저희가 미자 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사용된 자금의 조달 내역, 리모델링 영수증, 그리고 친정에서 받은 지원금,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저희는 요청드렸고 저희가 차근차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법리를 저희가 주장을 하였고요. 남편에게 절대 50%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다. 남편은 심지어 스스로의 사업 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저희는 이런 법리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남편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보니까 또 미자 씨도 요청 자료를 잘 전달해 주셨고 네. 우리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깔끔하게 주장을 했네요. 네. 이렇게 보통 의뢰인과 저희 합이 잘 맞는 사건은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결국 남편이 요구한 10억 원 중에서 인정된 금액은 2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반수 원고는 반수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라. 남편이 요구한 금액은 10억 원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서 남편의 기여도는 고작 10%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 남편에게 인용된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아 진짜 다행입니다. 남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됐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3일 동안 잠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자 씨의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있다고요? 네. 정말 가지가지하는 양반이네요. 남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끝까지 아들에 대한 공동 친권을 주장했습니다. 친권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친권자랑 양육권자를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 환경과 복리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친권은 잘만 활용할 경우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자 입장에서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에 매우 번거롭거나 곤란한 사정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친권은 상호협력 그리고 긴밀한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공동친권이 인정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변호사한테 조언을 한번 구해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도 되는 케이스인지 조언을 꼭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미자 씨의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기대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이고 피하고 싶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법원도 미자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국 미자 씨가 지정이 되셨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지금 미자 씨와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아들은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전보다 밝아졌고요. 오히려 엄마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저도 조금씩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처음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제가 말 못했던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법적으로 도와주신 걸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도움 주신 덕분에 지금 아이들과 같이 조금씩 저희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따뜻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혼자였으면 절대 버티실 수 없었을 텐데 미자 씨는 아들을 위해서 이겨내신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결국 본인의 삶도 아들의 삶도 지켜내셨네요. 오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끙끙 앓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고 저희 스타법무법인 이혼공감 솔루션 다시도 그중 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법무법인 이혼 솔루션 다시요. 이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변호사님 혹시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요. 네. 시간 날 때 종종 치긴 하는데 다시 가시죠. 예. 놀랍다기보다는